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수업 광티입니다. 자, 오늘은 4단원 공정한 생활에서 네 번째 시간, 4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요 라는 주제로 진행해 볼 거예요. 오늘은 교과서 90쪽부터 95쪽까지 페이지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마음도 다져보고 직접 실천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끝까지 잘 해보자고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85쪽에 계속 나왔던 건데, 공정한 생활에 필요한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가죠. 첫 번째, 다른 사람 존중하기.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기. 세 번째, 모두가 자신의 정당한 목 받기. 네 번째, 판단하기 전에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기. 다섯 번째, 사회적 약자 보호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꼭꼭꼭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분이에요. 90쪽입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공정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함께 공부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우리 초콜릿 공정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콜릿 공정무역. 네, 요거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따로 넣어뒀으니까 한번 보고 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고 왔는데 어때? 좀 그렇죠, 마음이. 근데 공정무역이 뭘까? 사실 공정무역이 뭘까? 공정무역 말 그대로 사실 무역을 어떻게 공정하게 하는 거죠. 그 공정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이 서로 제 가격, 제 값을 주고 받는 것이 바로 공정무역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즐겨 먹는 초콜릿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우리 해시태그로 잠깐 표현해보면 샵 코코아 농장, 샵 어린이들, 샵 끼니 거름, 샵 적은 대가. 그러니까 적은 대가를 받고 어린이들이 정말 많은 노동시간을 해서 끼니도 걸으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씁쓸하죠? 그렇다면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어느 누구나 제 몫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정한 세상을 만들면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누구 하나 개인의 나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 플러스 사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만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가 없잖아, 당장. 그러니까 일단 우리 개인적인 측면이라도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동안 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는. 두 번째, 나의 선언. 세 번째, 지혜의 샘터.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가지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도움이 되는 상식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부가 대체 뭘까요? 기부라는 것 말이에요. 어떤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는 게 중요해요. 대가 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는 기쁨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말이에요. 근데 이 기부가 어떤 기부들이 있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로 하는 기부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봉사활동 같은 거 있죠? 행동으로 하는 기부가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지식을 공유하는 기부입니다.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이 했던 그 재능 기부가 해당하는 거죠. 1학기 때 했었죠.
그런 재능 기부가 바로 여기 세 번째 기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기부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공정한 사회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다음,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감,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상대방의 느낌, 감정, 사고 등을 이해하고 이해된 바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가 배려하는 걸 키우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행동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거는 뭐 이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두 번째, 나 네가 무슨 기분인지 이해가 돼. 알겠어. 이런 것들이 다 공감 능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92쪽, 우리는 91쪽 체험활동은 넘어가고요. 92쪽의 선택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92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예시로 나온 것부터 볼까요? 짠! 어떤 사람이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지닙니다. 행동은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합니다. 이건 존중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외에도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 어떤 행동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가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적기 쉬울 겁니다. 뭐 배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사랑으로 있을 거고요, 어떤 책임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의의 가치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외에도 다양한 가치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한 그 가치의 입장에서 가치대로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이 배려하는 마음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나누어 주는 거, 이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할지 좀 기대가 되네요. 적어보세요. 자, 다음.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시소 그림이 있어요. 시소 그림이 있는데 글 있죠. 공정한 사회에서는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다. 여기서 차이와 차별,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시소를 일단 보면, 자 봐봐요. 여러 사람들이 다 지금 앉았는데 평등하게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어린이도 노인도 여자도 남자도 다친 사람도 모두 다 같다는 얘기예요.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차이와 차별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이와 차별. 자, 차이는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차별은 차이를 구별 짓는 거죠. 구별 짓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차이. 어떤 올림픽 경기 같은 것들을 보면 남자는 남자들 경기 있고 여자는 여자들 경기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혼성도 있지만요. 그렇게 남자 경기 따로, 여자 경기 따로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를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또 차별은 그럼 뭘까? 차별은 지금 올림픽 말고도 이제 패럴림픽 이걸 다 따로 하죠. 네. 근데 그 선수들을 만약에 같은 종목이라고 같이 해봐요. 그럼 경쟁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차별이 되겠죠. 같이 하게 된다면 말이에요. 아니면 또 남녀 구분 없이 그냥 한 번에 같이 놓고 시합을 한다는 거, 이것도 차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구별 짓는 거, 이게 차별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선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 그건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선언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선언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예시로 한번 이렇게 해보죠. 상대방의 불평불만이 있다면 내가 잘 듣고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상대방의 불평불만이 있다면 잘 듣고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적어보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3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세 번째는 마지막이니까 더 크게 세 번째 시작!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선언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거 꼭 잊지 말고 실천하도록 해요. 그럼 이제 93쪽으로 가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단원 마무리가 있네요. 그림이 짠 나왔어요. 출발해서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이 출발하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무시합니다. 예, 아니요. 당연히 아니오죠? 그래서 갔어요. 각자가 자기 몫을 정당하게 받습니다. 예, 아니요. 네, 예.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당연히 예.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모르는 척합니다. 모르는 척하면 안 되죠. 아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도착까지 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시죠? 네. 자, 그럼 이제 스스로 되돌아봅니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살펴보고 더 잘하려고 노력해봅시다. 여러분들 이번 단원을 배우면서 이 4단원을 배우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자고요. 공정함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함이 뭔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은 5개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생활을 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방법을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계속 실천하고 있어요. 5개. 세 번째, 공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5개. 네 번째, 공정한 생활을 실천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5개. 선생님은 이렇게 다 5개를 칠했습니다. 더 잘하기 위한 나의 다짐. 자, 여러분들마다 각자 한번 써보면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친구는 더 잘하면 될 거고요. 부족한 친구들은 어떻게 더 잘하겠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 번째, 지혜의 샘터 세종대왕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면서 눈으로 혹은 입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세종대왕 이야기 하나, 출산 휴가 제도.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왕이 되기 전에 여자 노비들은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도 일을 해야 했고, 아이를 낳으면 7일만 쉬었다가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여자 노비들은 만삭인 몸으로 힘겹게 일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이를 낳고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여자 노비가 아이를 낳기 한 달 전에는 일을 쉬면서 건강을 잘 챙기게 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100일 동안 충분히 쉬면서 몸을 추스르고 아이와 함께 하도록 했으며, 그 남편도 30일 동안 일을 쉬면서 아내와 아이를 돌보게 했습니다.
이야기 2. 공정한 세금 제도.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데에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이 쌀로 세금을 냈습니다. 세종대왕과 신하들은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어 드리려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거두어 드리는 쌀의 양을 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온이 높고 비가 충분히 와서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에는 높은 등급을 매겨 쌀을 많이 걷고, 산이 많고 추워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척박한 땅에는 낮은 등급을 매겨 쌀을 조금만 거뒀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있는 땅을 6등급으로 나누어 그 등급에 따라 거두어 드리는 쌀의 양을 다르게 했습니다. 또한 농사가 잘 된 종들을 9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거두어 드리는 쌀의 양을 다르게 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일 때는 쌀을 많이 걷고, 가뭄, 병충해, 태풍 등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는 쌀을 조금만 거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읽어보셨죠? 네, 과연 세종대왕님입니다. 훌륭하시죠?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5단원에서 만날 거예요. 5단원은 우리 통일한국,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만날 건데요.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자, 신나는 수업 광TV였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하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